지휘관은 말을 합니다. 대원군 나리, 여기는 2대 군왕지지가 나올 자리입니다.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can't help myself. 안녕하세요. 임창현의 내고향 시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해산 자락에 있는 흥선대원군이 붙인 남영근 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시대 대원군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쫓아가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존엄을 흔들고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철옹성 같은 세도 정치를 뿌리 뽑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궁하면 열린다고 했던가요? 땅의 힘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다 드디어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해산 자락의 명당인 가해서터의 힘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지휘관은 말을 합니다. 대원군 나리, 여기는 2대 군왕지지가 나올 자리입니다. 흥선대원군은 다른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왕의 버금가는 힘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종실과 중흥을 위하여 가해사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버지 남영근 묘를 연천에서 이장하여 500리길을 달려와 가해사터의 묘를 안장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풍소지리상 3대가 지나야 발복할 줄 알았는데 철종이 젊은 나이에 승하하자 아들 고종이 왕이 되었으니 행운이 빨리 찾아온 걸까요? 흥선대원군은 약해진 왕실의 건의와 백성들의 민생 안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대원군의 차남 고종이 12살에 왕위를 계승하나 어리다는 이유로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에 들어갔으며 그 뒤에는 흥선대원군이 마음속에 숨겨놓은 개혁의 칼을 하나씩 꺼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비변사인데요. 16세기 삼포 외란 등으로 만들어진 군사기구입니다. 군인들이 별난시에 긴급회의를 열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군인들만이 별난을 진압하기 어려워 최고 정승들의 지혜를 빌리고자 하였던 곳이나 처음에는 군사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라의 정치 문제를 논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정부 역할이 축소되어 왕권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였고 조선 후기는 문신들에게 비변사를 신하들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300년이나 지속되어 왔으며 어느 누구도 철폐를 엄두를 못 내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단칼에 간판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고위 관료들은 의정부에 들어가서 정치나 하시지. 흥선대원군은 상근부를 부활시켜 내가 군사 문제는 상근부와 해결했다고 나서면서 이렇게 왕권을 하나씩 강화시켜 나갑니다. 또한 세도 정치로 인하여 매간매직이 성행하면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차지하므로 과거제도가 유명무실해졌는데 과거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조선 팔도 인재를 골고루 등용, 세도 정치의 우두머리 격인 안동김씨 일파들의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원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는 먼 천리를 끌어다 지척으로 삼겠고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어버리겠으며 그리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겠소.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종친을 가까이 두겠다는 뜻이고 세도 정치의 우두머리 격인 안동김씨들을 다 조져버리겠다는 뜻이며 그리고 붕당 정치에서 밀려난 남인과 소론을 다시 중앙무대로 끌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정 계획입니다. 첫 번째 양전입니다. 토지 측량을 통해 불법 토지를 찾아내어 한마디로 양반 지주들의 탈세를 막고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폐단을 막고자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 양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호포제입니다. 조선 후기로 돌아오면서 세도 정치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열을 짜다 보니 불법적으로 양반 신분 세탁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그러다 보니 국가에 내는 세금은 백성들은 점점 부담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양인들은 누구나 군역의 의무가 있었으나 상황이 어려운 집은 군포를 내어 군역의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야 할 미성년자와 노인에게도 군포를 내게 하여 더욱 삶이 피폐해져 갈 때 또다시 대원군은 또 하나의 칼을 빼듭니다. 대원군은 양반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 양반들도 조선의 백성이 아니더냐 모두 군포를 내놓거라. 이렇게 대원군은 위정자들, 권력자, 지배층 계급에 군포를 거둔 것은 역사상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참
참으로 배짱 좋은 양반입니다. 다음은 사창제입니다. 황곡제도인데요. 봄이 되면 관에서 어려운 사람은 곡식을 빌어다가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하여 조금 이자를 쳐서 주면 되는데 몇 배의 이자를 강제로 받아내며 또한 궁핍하지도 않은 곡식을 강제로 빌려주고 상당한 이자를 받아가는 관리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사창제라 하여 마을 단위로 인망이 두터운 사람에게 황곡제도를 맡기게 한 것이 사창제입니다. 그 다음은 서원철폐입니다. 처음에는 선조들에게 제례를 올리고 성리학을 연구하며 과거를 준비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곳에는 토지와 노비를 주어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를 기증하는 사람도 나타났으며 그리하여 날로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니 지방 유생들의 힘이 자꾸만 커져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이 임내하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며 토지를 빼앗는 경우가 있었으며 고을 수령한테도 삥을 뜯기 시작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상소를 올려 고을 수령은 피해보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형성운 대원군은 600개의 서원을 47개를 축수해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니 유생들이 반란이 생겼습니다. 떼거지로 궁궐에 몰려와 납작 엎드려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데모하기가 일쑤였던 것이죠. 화가 난 대원군들은 유생들을 집어다가 강남으로 집어던져버리거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유생들을 한강을 넘어지 못하게 배를 치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원군은 또 한마디 합니다.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곳인데 하물며 도적들이 숨어 살아서야 되겠느냐? 우리 백성을 힘들게 하면 공자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개혁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유생들의 신적인 존재인데 대단한 개혁 의지가 숨어있는 말입니다. 또한 통치체제 재정비를 위하여 법전도 다시 재정비하였는데요. 그것이 대전해통이며 육전조례입니다. 다음은 경복궁 중건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불에 타버린 경복궁에서 왕의 진물을 보는 것이 왕실의 위험이 서지 않아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중건 중에 2번이나 불이 나 800칸의 정각과 마름질한 목재를 다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목재가 부족하다 보니 국유지가 아닌 사회지에서 묘지림에서 벌치를 하다 보니 양반들의 원성을 듣게 되었고 자금 또한 어렵게 되자 세금을 올리기도 하며 그래도 자금난이 생기자 양반들에게 반강제적 기부금을 받아가면서 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래도 어려워지자 당백전이라는 상평통보의 100배의 명목 가치를 부여한 화폐의 돈을 찍어내 시중에 풀으니 돈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고 물가 상승만 키우다 보니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원군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초심이 흐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성의 민생 안전이 우선이었는데 지금 내가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중건 당시 불이 여러 번 나다 보니 자금이 몇 배로 들어가고 결국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대원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다 보니 반대파의 방어가 의심되지만 심증만 가지고 누굴 책망할 수도 없었으며 어찌됐든 경복궁 중건이 우선이다. 집도 없이 어찌 정사를 펼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조선 통화량이 1천만 양이었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750만 양이라는 60년에 해당하는 국가 예산을 써버리는 경우가 생겼으며 자금력이 없다 보니 경복궁 완성을 위해서 처음에는 백성들도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였으나 불이 여러 번 나다 보니 백성들이 원치 않는 강제 노동도 시키게 되어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햇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더 짙게 나타난 법인가요? 경복궁과 조선 왕실의 위험은 갖춰가는데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만 가게 됩니다. 대원군 집권 시절 내부 개혁과 내부 반란 및 경복궁 중건만 하더라도 벅찬 일인데 하물며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의 힘을 뻗치기 시작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으로 서양 세력들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서양 세력들이 조선에 나타난 배경으로 영상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